안녕하세요, 원더케이 작가 7입니다. 오늘은 블랙베리 키2를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사실 요거는 블랙베리가 더 이상 기계 생산을 직접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몇 개가 가 있어요. TCL한테도 가 있고 그 인도의 옵티머스한테도 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얘는 TCL이 만든 거예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누가 봐도 블랙베리처럼 생겼죠. 사실 디자인 자체의 아우라라기보다는 이 물리적인 키보드가 들어간 거를 요즘은 블랙베리밖에 안 만드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뒤쪽에 이 그립감이 있는 고무 재질, 약간 고무 재질의 이 마감이 저는 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에 잡고 쓰기에 뭐 부담스러운 크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검은색과 은색이 있는데 은색은 제가 검은색을 아직 못 봐가지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긴 한데 은색은 고급스러운 마감은 아니에요. 요게 그냥 그 메탈이 딱 잡았을 때 메탈 기분이 참 좋다라는 메탈이 있고 메탈 그냥 거칠거칠하고 이런 마감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재질 소재의 차이라기보다는 겉의 마감의 차이예요. 여기 뭐 도료를 어떻게 칠하느냐, 뭐 샌딩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건데 요거는 잘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싼 티가 좀 나요. 하지만 대부분 블랙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키보드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국내 정발은 여기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TCL은 키1에 비해서 키 크기를 20% 키웠다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써볼 때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압이 너무 가벼워요.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할 때 키의 크기가 작아서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에 반해 키는 굉장히 가볍게 눌리기 때문에 오타가 상당히 자주 나요. 이건 Q10 같은 구형은 물론이고 타사 쿼티폰에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압이 가벼워요. 다만 키1 때부터 지문인식 센서가 스페이스바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위치도 굉장히 편리하고 인식률도 좋아요. 근데 스페이스바 자체가 덜렁거려요. 도대체 이게 초기 불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덜렁덜렁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쓸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빠져요. 그리고 활용성 면에서는 전작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 달러 표시 있죠. 요거를 키보드 언어 전환 키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Alt, 엔터를 누르던 불편함이 줄었고요. 원래부터도 런처에서 이 52개 키 중에 어느 거에라도 바로가기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바로가기 버튼이 생겨서 순정 런처가 아닌 어떤 화면에서라도 버튼 누르고 단축키 짧게 혹은 길게 양쪽으로 설정 가능하죠. 눌러주기만 하면은 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키보드의 제스처 인식도 여전히 가능하죠. 그래서 쓱쓱 넘기는 거 가능하고 좌우로도 가능해요. 다만 그거랑 별개로 화면을 넘겨야 될 때도 있죠. 근데 화면을 넘길 때는 여기 터치 버튼 있잖아요. 백홈 멀티태스킹 요게 자꾸 걸려요.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 하다가 자꾸 요 버튼이 눌려서 홈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는 별로 크지 않은 4.5인치의 3:2 비율 약간 짧은 화면이 들어가 있죠. 사실 색재 연령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꽤 밝기도 해요. 다만 파란색이 조금 튀는 편이고 화이트 밸런스 옵션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균일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위쪽에 허옇게 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가격에 비해서 꽤 아쉬워요. 사용 얘기를 잠깐 하자면 스냅드래곤 660에 6GB 램 그리고 64GB나 128GB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죠. 사실 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660이 결코 나쁜 칩셋이 아니죠. 모든 게 꺼진 상태에서 앱 켰다가 껐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전환했다가 이런 것들 꽤 빠릿하게 돼요. 뭐 발열이 심한 것도 아니고 램도 넉넉하고 램 관리도 잘 되는 편이에요. 거기다 GPU도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을 뭐 굳이 요만한 화면에서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인데 최근에 블랙베리답게 굉장히 순정에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안드로이드 8.1 오레오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개 있죠. 처음으로 생산성 탭 이렇게 열어가지고 일정 뭐 메시지 이런 거 안 읽은 것들 해야 될 것들 한 번에 확인 가능한 거 저는 썩 유용하진 않았는데 충전 중일 때 옆에 배터리 빠뜨는 것도 귀엽고요. 런처에서 이렇게 쓱 내리면 위젯을 바로 표시할 수도 있고 락커라고 해서 내 개인적인 파일이나 갤러리 그리고 앱들을 여기다 숨겨놓는 기능도 있어요. 심지어 사진 촬영을 할 때 지문을 대면은 락커로 바로 숨겨서 저장할 수도 있죠. 여기에 세 손가락을 내리면은 이렇게 살짝 가려서 원하는 데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줄로 그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가려서 보내는 기능까지 있어요. 다음으로는 블랙베리 최초로 들어간 듀얼 카메라가 있죠. 전원 버튼을 2번 딱딱 눌러서 켜주면 되고 요거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있는 스페이스바 요걸 눌러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진 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광에서는 뭐 요즘 폰이니까 당연히 잘 나와요. 주광에서 실내? 뭐 조금 비치는 실내까지는 괜찮게 나와요. 근데 저조도로 가면은 못 봐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합당한 품질은 아니에요. 여기 번역이 좀 웃기긴 한데 요 초상화 요게 인물 모드거든요. 요 인물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뒤쪽에 아웃포커싱하는 보케 모드가 되는데 요거 결과는 뭐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럭저럭 잘 되는데 2배 광학줌 품질도 나쁘지는 않고요. 하지만 4K 촬영이 안 된다는 건 분명 아쉬운 점이고 전면 카메라는 그냥 나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음향인데 오른쪽에 모노 스피커가 있죠. 왼쪽에 이거는 마이크예요. 품질이 일단 소리 자체가 크지도 않거니와 좀 뭉개진다는 느낌이에요. 좀 웅얼거린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썩 품질이 좋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다행히 유선 출력은 위쪽에 있는 3.5mm 이어폰 잭으로 하시면 되고 이 출력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음향 효과나 음장에 대한 설정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고 훨씬 큰 문제는 블루투스예요. 키원도 제가 썼던 거는 LTE 신호 수신에 문제가 꽤 있었는데 이번 거는 블루투스가 말썽이더라고요. 블루투스가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심각하게 끊겨요. 단순히 손에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툭툭 끊겨요.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는 소리가 거의 나지를 않는 수준이어가지고 정말 TCL이 기계를 이 정도로밖에 못 만드나? 핸드폰 하루 이틀 만든 것도 아닌데 중국제 이름 없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것보다 블루투스 수신율이 더 떨어져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예요. 용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크진 않지만 3500mAh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죠. 요거 생각보다 꽤 오래가요. 키원도 요건 만족스러운데 얘는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 가요. 거기에 충전은 아래에 있는 USB Type-C 포트로 하는데 얘는 부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성능 같은 걸 제한을 해서 급할 때 충전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걸 썼을 때 30분에 53%, 1시간에 85%, 그리고 완충에는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블랙베리 키2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발도 되는데 정발 가격이 꽤 괜찮게 나왔죠. 이 절대적인 가격이 괜찮은 건 아닌데 해외 가격에 비해서는 국내 정발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념차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면 훨씬 나은 카메라, 훨씬 나은 성능, 그리고 훨씬 나은 마감의 단말기를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같은 크기의 화면도 훨씬 크죠. 근데 그거는 블랙베리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접어둘게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베리 키2의 존재 가치는 키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키보드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키압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누르면서 오타가 생각보다 꽤 나요. 이거는 키원의 키보드도 100%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TCL은 기계를 만든 노하우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몹쓸 수준의 기계는 아니지만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지나치게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블루투스를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작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 이 버튼이 너무 가까워서 계속 눌리는 거는 전혀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품질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곧 죽어도 키보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면은 블랙베리 키2는 강하게 말리고 싶어요. 단순히 예전에 불배병은 불배를 사봐야 치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쁜 쓰레기 요런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키보드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랙베리 키2의 존재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기는 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이쁘고 뭔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같죠. 키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게임성을 충족해 주는데 어차피 안 들을 거 다 알고 있고 정발 조건이 꽤 괜찮기 때문에 살 거죠. 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요거 그럴 가치 없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